노르망디 공작으로서 잉글랜드를 정복했던 윌리엄 1세는 장남 로버트의 반란으로 일어난 프랑스와의 전쟁 중 사망합니다. 반란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로버트에게 노르망디를 물려주고 둘째 아들 윌리엄 루퍼스에게 잉글랜드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불안정만을 불러하는데요. 윌리엄 2세는 왕위를 물려받은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의 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버트의 잉글랜드 왕위를 주장한 이들은 다행히 토벌되었지만 윌리엄 2세와 헨리 1세의 치세 동안, 특히 이들이 노르망디 공작기를 차지하지 못했던 기간에 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귀족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보광을 따라 잉글랜드에 당도한 노르망 귀족들은 잉글랜드에서 새로이 봉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르망디에서의 봉토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노르망디가 각기 다른 군주의 지배에 속한다는 것은 이러한 귀족들에게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귀족들이 잉글랜드 왕 윌리엄에게 충성한다면 로버트 공은 노르망디에 있는 봉토를 몰수할 것이고, 그렇다고 로버트에게 충성한다면 이번에는 잉글랜드의 봉토가 회수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마냥 귀족들만의 불안이 아닌 잉글랜드 왕의 이해와도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왕국의 안정성은 한 지배자가 다른 지배자를 내쫓았을 때야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잉글랜드 왕의 주된 관심사는 노르망디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2세는 1089년 노르망디의 계승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의 재력으로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1095년에는 반란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교황 우르바너스 2세의 연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이러한 긴장은 일시적인 완화의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군 원정은 국내외의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로버트에게 정치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버트는 십자군 원정의 군대와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10만 마르크를 대가로 노르망디를 윌리엄에게 전환 잡힙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노르망디를 통치하게 된 윌리엄은 우선 로버트의 실정으로 상실한 메인과 백생을 되찾아 아버지의 왕국을 이전의 국경선으로 되돌립니다. 그러나 윌리엄 2세의 평판은 좋지 못했는데 그는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었으며 휘하의 기사들에게는 매우 관대하였으나 교회에는 무자비한 착취를 서슴지 않아 일부러 주교나 수도원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1100년 여름 로버트 공이 십자군 원정을 마치고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의 부재 동안의 평화도 끝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가 다시금 노르망디를 요구한다면 형제 간의 전쟁이 시작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윌리엄 2세가 뉴 포리스트의 사냥터에서 사망하면서 윌리엄의 동생이자 정보광의 아들인 헨리 1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헨리는 방어 조직을 빨리 재편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 형의 강압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좋은 정부를 약속하며 이른바 자유헌장을 발표합니다. 곧이어 불과 수주일 후에 로버트는 노르망디로 돌아옵니다. 1101년 7월에 로버트가 포츠머스에 착륙하자 벨렘의 로버트와 그의 동생들의 지휘하에 잉글랜드의 많은 대귀족들이 로버트 측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멜란의 로버트를 중심으로 윌리엄 2세의 궁중 신하들과 잉글랜드 교회는 헨리 1세를 지지하며 뭉쳤습니다. 결국 양측 간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헨리는 잉글랜드를 지배하고 노르망디를 지배하는 형에게 1년에 2000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1101년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헨리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로버트를 지지한 벨렘의 로버트의 영지를 정복하고 그를 잉글랜드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영주들의 영지를 몰수하였지만 벨렘의 로버트를 비롯하여 추방된 영주들은 노르망디에도 영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다시금 세력을 규합해서 잉글랜드를 위협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잉글랜드와 노르망디의 정치적 불안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106년 탕시 브레이 전투에서 로버트를 포로로 잡으며 이러한 불안은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로버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잉글랜드와 노르망디에서의 지위가 공고해지자 헨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위협은 자신을 노르망디의 합법적 계승자라고 자칭하는 로버트의 어린 아들인 윌리엄 클리토였습니다. 거기에 긴 국경선까지 더하여 노르망디가 자신의 지배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한 헨리는 1106년 이후 전통적인 노르망디 공의 적이었던 프랑스 왕 루이 6세와 앙주백 풀크 5세에 대항하여 나머지 통치 시기의 반 이상을 노르망디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결혼동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8명이나 되는 서추의 딸들을 각지로 시집보냈습니다. 결국
헨리는 노르망디를 지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 시기 동안 잉글랜드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왕의 부재와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상황은 통치기구의 정교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120년 후계자 윌리엄이 사망하면서 왕위 계승이 헨리의 중요한 통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헨리에겐 20명 이상의 서출들이 있었지만 적자로선 유일하게 딸 마틸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잉글랜드에는 여왕이 왕위에 오른 전례가 없었습니다. 마틸다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5세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사망하자 잉글랜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헨리는 대귀족들에게 그녀를 앵글로 노르만 왕국의 상속자로 받아들일 것을 서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127년 헨리에게 중대한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클리토가 플랑드르의 백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가 플랑드르의 부를 노르망디에 대한 권리를 얻는 데 사용한다면 헨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헨리는 숙적이었던 앙주백 풀크 5세에게 접근하여 앙주의 상속자인 제프리 플랜테지니트와 딸 마틸다의 결혼 동맹을 제의합니다. 이것이 앵글로 노르만 왕국을 앙주가가 인수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헨리는 제프리, 마틸다 부부와 공개적으로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는 헨리에게 충성하는 귀족들을 앙주가에 반대하게 하였고 헨리가 죽은 뒤에 왕이 지명한 상속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헨리는 스스로의 손으로 왕위 계승 분쟁의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생애 최후에도 헨리는 여전히 딸과 사이가 왕위를 잇기를 바랐으나 그것을 위한 조치는 거의 취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 1세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윌리엄 1세의 딸 아델라의 아들인 블루아의 스티브는 먼저 윈체스터의 국고를 장악하고 마틸다에 대한 충성서약은 강제임으로 무효이고 왕 또한 인종시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언급한 앵글로 노르만의 정치적 구조 탓에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면 노르망디에서도 아주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봉토를 더 많이 가진 대귀족일수록 스티븐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프리와 마틸다는 왕국의 가장 강력한 귀족들의 반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1137년 앙주의 제프리가 노르망디를 공격했을 때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불리한 조약을 맺어야 했으며 뒤이어 스코틀랜드의 왕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그에게 넓은 지역을 떼어줘야만 했습니다. 스티븐은 토지와 특권을 양도하여 귀족들을 포섭하려 했으나 영토와 권한이 줄어듦에 따라 왕의 권위는 급속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글로스터의 로버트가 마틸다의 편에 가담하면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마틸다에 의해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141년 스티븐에 대한 반란군과 함께 마틸다는 스티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관식도 치르지 않고 런던으로 입성한 마틸다는 고압적인 행동으로 런던 시민의 미움을 샀고 결국 런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력을 규합한 스티븐의 군대는 마틸다를 패배시키고 글로스터의 로버트를 사로잡아 스티븐과 교환했습니다. 결국 마틸다는 노르망디로 되돌아가고야 맙니다. 그 후 한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프리가 사망하고 아들 헨리가 노르망디와 앙주의 지배권을 물려받습니다. 헨리는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이혼한 에러너와 결혼하는데 그로 인해 기존의 영토에 더해 광대한 아키텐 공령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헨리의 결혼은 의외의 대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스티븐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루이 7세는 헨리의 경쟁 세력을 총망라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1152년 헨리는 아키텐과 노르망디, 앙주의 반란군, 그리고 잉글랜드의 스티븐이라는 4개의 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헨리는 잉글랜드로 건너가 스티븐과 싸운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3년 스티븐의 상속자 유스타스가 죽으면서 협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약에 의해 스티븐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잉글랜드 왕으로 통치하며 헨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스티븐이 사망하고 헨리 2세가 등극하면서 앙주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헨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왕위 계승 분쟁이 없었던 것은 거의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의 지배자였던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보다 부유하였으며 프랑스 왕의 세력을 압도하였습니다. 잉글랜드가 그에게 막대한 부와 왕의 칭호를 가져다 주었지만 제국의 중심은 그의 아버지의 영지였던 앙주에 있었습니다. 헨리 2세는 우선 스티븐이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스코틀랜드로부터 컴버랜드와 웨스모어랜드 그리고 노썸브리아를 돌려받았으며
웨일즈를 압박하고 아일랜드 원정을 떠났습니다. 헨리는 노르망디공, 아키텐공, 그리고 앙주의 백으로서 34년간의 통치 기간 중 21년을 대륙에서 보냈습니다. 잉글랜드는 대륙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약간 뒤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세느강, 루아르강, 가론느강 유역의 부유한 사회는 학문, 예술, 시와 음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1156년 동생을 백작으로 앉힌 낭트 문제에 개입하였고 1159년에는 툴루즈에 원정하여 까우르와 퀘르시를 취했으며 1160년에는 노르만 백성을 회복하고 브르타뉴 공국을 정복하여 그의 아들 제프리를 공작으로 임명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헨리 2세가 보유한 봉도는 프랑스 왕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헨리의 말년은 그리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헨리는 제국을 3분할하여 셋째 아들에까지 물려주기로 결심했는데 장남 헨리는 그의 아버지의 상속분, 즉 노르망디와 앙주, 잉글랜드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고 둘째 리처드는 그의 어머니의 상속분인 아키텐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정복하여 얻은 브르타뉴를 물려주기로 했고 이 당시에 존에게는 배정된 것이 없었으나 1185년 그의 아버지가 획득한 또 다른 중요 지역인 아일랜드를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기대감은 헨리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헨리는 1173년부터 반역적인 아들들 탓에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반란군은 프랑스 왕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180년에는 앙주 제국을 몰락시키려고 결심하고 있던 존엄왕 필리프 2세가 즉위하면서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남 헨리와 삼남 제프리의 죽음은 헨리의 문제를 간단하게 하였으나 막내인 존에 대한 편애에 리처드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또한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와 필리프 2세의 동맹은 헨리를 무릎 꿇게 하였으며 주요 성들을 잃은 헨리는 리처드와 프랑스 왕의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중병에 걸려 신혼성에 머물러 있던 싸움에서 진 늙은 왕은 반역자들의 명단 첫머리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존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해안의 잔치에 1189년 신혼에서 사망하고 사자 시멍이라 불리게 되는 리처드 1세가 즉위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